자, 이렇게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도 좀 맑고 파란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은 어떤 시그널 살펴볼까요? 네, 이제 그 7월 10일 날 대책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서 뭐 가격이 호가가 뭐 갱신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호가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달 또 9월 달 또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 이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8일 8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데이터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계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8월 주택 매매 거래는 8만 5,272건으로 전달인 7월 14만 1,419건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월세 거래량은 전달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주택가격 하락의 시그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해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그 주택을 좀 구입하고자 하는 1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어떤 타이밍이 올해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 7월 10일 날 발표라든가 8월 달에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거래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감소한 건 맞는데 이 가격에 대한 호가 자체는 아직까지는 크게 잡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 신고가, 즉 계약을 하고 이제 신고를 하죠. 계약 거래 신고를 하고 또 잔금 지급일 이게 이제 30일 내에 이루어지거나 60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잔금 지급일까지 좀 기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뭐 빠르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명절이 좀 지나고 나서 한 10월 중순쯤에 나오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아파트 거래 평균가가 아마도 지금 아마도 아파트에 대한 하향에 대한 어떤 안정세를 좀 보이느냐 안 그러면은 호가를 반영해서 가격의 상승을 멈추지 않고 오를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좀 거래량 자체가 크게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신고가에 대한 어떤 그 호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조금이나마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월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표시가 이제 20년도에 이제 나와 있는 거래량인데 실질적으로 8월 달 또 9월 달 지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거래량 자체는 좀 크게 감소한 걸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강남 사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거래 신고, 즉 계약에 대한 거래 신고에 대한 그 호가 자체는 크게 그 둔화되거나 하는 영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폭 자체, 비율 자체는 좀 더 그 멈추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 아직 남아 있다. 또 지금 현재 그 법인에서 나오고 있는 그 물건 자체가 많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그 강남 서울 쪽에서 나오는 법인에 대한 어떤 물건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0월 중순쯤에는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9년도, 18년도 또 5년째 어떤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20년도에 나오는 거래량이 많이 좀 줄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평균 거래량에는 좀 크게 치솟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9월달, 10월달 나오는 이 거래량 자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8월달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입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크게 주택 거래량이 늘었고요. 또 20년도에 들어서도 주택 거래량은 현재 그 수준에 좀 육박을 하고 있는 좀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7월달, 이 8월달에 나오는 이 물건에 대한 거래량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추세를 좀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매 지수에 대한 변동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매매 지수 변동률이 변동폭, 즉 1주간, 2주간의 어떤 변동폭을 또 반영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한 달에 대한 평균율을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든가 서울 지역을 보시게 되면 2020년 8월 달과 9월 달 약 한 2주 동안의 어떤 격차를 보게 되면 거의 상승률 자체의 변화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이 거래량 자체가 없고 현재 그 계약, 즉 잔금이 돼서 소유권자 등기하는 단계까지 또 접어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에 대한 어떤 거래 신고, 즉 계약에 대한 신고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파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0월 중순에 나오는 실질적인 어떤 지수 변동률을 봐야지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어떤 지수에 대한 평균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상승폭 자체는 크게 상승폭은 없지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변동률 자체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10월 중순까지 가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실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여지는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년 6월 달 같은 경우도 물건이 좀 나와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6월 달까지 물건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이 쏟아지게끔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서울 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 6월 달까지는 좀 더 아파트를 좀 더 관망을 하고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오히려 강남 쪽이라든가 이 강남 사구 쪽에서 실거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분양이 아니고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 6월 달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물건에 대한 어쨌든 간에 물건이 나와야지만 아파트의 가격이 변동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여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률입니다. 이 전세 가격에 대한 변동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매매 지수의 어떤 변동률을 반영해 주는 것은 전세가에 대한 어떤 변동률인데요. 이 전세가에 대한 변동률도 크게 지금 현재 그 변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 자체가 없다는 것은 전세가에 대한 어떤 상승폭은 어느 정도까지 둔화를 시킨 상태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떤 전세가에 대한 변동률이 크게 없다고 한다면 매매가에 대한 호가, 이 호가도 그 계속적으로 호가만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자 하지만 이 전세가 자체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호가 자체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에 대한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률 자체도 내년 올해 10월 달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대한 지수 변동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전세가는 거의 보합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전세가 자체의 변동률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매매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그 전국적으로 가격에 대한 평균율은 계속적으로 좀 보합을 유지하다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지만 특히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변동률 자체가 거의 이제 그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 동남권, 강남 사구에 대한 변동률도 거의 그 서울의 어떤 평균 변동률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금 상승한다는 표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이 보합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9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8월 말까지 해서 이 변동률이 나와 있는데 9월 달도 거의 뭐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률 자체, 즉 가격 지수에 대한 변동률 자체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뭐 호가가 군데군데에 아파트에도 호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강남 쪽에서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 자체에 대한 그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 뭐 잠실주공 5단지 이거 상당히 호재가 크죠. 그 외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가격 상승, 가격은 이런 어떤 지역들은 가격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그 기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즉 끌어올릴 수 있는 힘 자체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소진이 됐다. 이렇게 좀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7월달, 8월달에 들어서 상당히 좀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거래 절벽 자체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수, 즉 9월달의 어떤 지수도 변동폭 자체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고 호가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호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어떤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감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그 거래량은 거래가 이제 절벽 형태로 좀 보이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거래량이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죠. 그런 어떤 추세를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6월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터질 수 있다. 즉 매매가 자체가 평균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추이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가격에 대한 지수 변동률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지수 변동률이 지금 현재 뭐 상승을 이렇게 뭐 그래프로 크게 뭐 그려서 그러는데 상승폭 자체가 크게 좀 둔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 자체가 크게 둔화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올해는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나봐야 현재 좀 전세에 대한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폭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일대의 전세 변동폭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냐면 이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지수 변동률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올해 말부터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파트를 좀 구입하거나 지금 현재 무주택자로 해서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이냐, 즉 아파트가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무주택자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분양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분양 형태의 그 아파트, 현재 올해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개 단지의 그 경쟁률이 뭐 100대 1을 넘어섰죠. 과연 경쟁률에서도 상당히 좀 치열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것을 좀 달리 좀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분양 쪽을 좀 오히려 분양 형태로 해서 내가 그 무주택자를 좀 벗어나고 싶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이 청약홈, 즉 한국감정원에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이 청약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의 시행착오가 이 3기 신도시에 이제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철도망을 집어넣고 도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라든가 또 시설물을 지어놓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런 어떤 형태로 좀 바뀌게 됩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밀어 지어놓고 이제 도로교통을 만들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어떤 불편함, 서울과에서 출퇴근이 상당히 좀 불편함, 이런 것이 이제 그 아파트에 대해 가격 반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같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상당히 좀 밀접한 형태에 있고 또 이제 광역철도망, 즉 GTX 노선이라든가 기타 광역철도망을 집어넣고 이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상당히 조금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세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어쨌든 간에 20%에서 30% 저렴한 겁니다. 청약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갖고 재산 형성 과정에 좀 도움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고민 상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모자르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주택자, 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이걸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회가 한번 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이런 어떤 형태들, 또 이 3기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 스마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밀번호를 눌러서 내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생체 인식 과정에서 뭐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저렴하게 내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어떤 기회거든요.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은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이 사적청약 분양을 뭐 3만 호에서 뭐 3만 호 더하기 해서 뭐 6만 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사적청약 제도를 이 어떤 청약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현재 지금 남양주라든가 하남 교산 뭐 이렇게 과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맞는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좀 청약 홈에서 좀 제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GTX C 노선과 A 노선, 그 다음에 B 노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쪽으로 해서 먼저 이제 그 광역철도망을 집어넣고 3기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과의 어떤 전국거리, 강남과의 어떤 직장의 어떤 직주근접의 거리 자체를 상당히 좀 짧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좀 이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약 알림이를 좀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어떤 청약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3기 신도시 청약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청약 알림비를 미리 사전에 사전 청약 알림비를 미리 신청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몇 개월 전에 어느 지역에 먼저 내가 청약을 합니다라는 것을 미리 문자라든가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그 무주택의 어떤 길을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방송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가격이 뭐 호가를 제공했다 이런 것들은 그게 크게 뭐 이렇게 지금 무주택자들한테는 크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 갖고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고자 즉 실거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것 뭐 이렇게 호가가 반영되는데 아파트를 구입해서 뭐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처지에 맞는 어떤 정확한 아파트에 대한 구입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들한테는 이번이 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좋은 아파트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